오늘은 방정식을 들어가겠습니다. 방정식을 배우기 전에 방정식에 대한 예비적인 것부터 알아보고 난 다음에 방정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 예비 첫 번째 시간인데 그 옆에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미지수라고 적어져 있죠. 이때 미지수란 것은 무엇인가? 그 말 뜻부터 알고 가야 되겠죠. 미지수라는 것은 알려지지 않는 수예요. 즉 아직은 그 숫자가 뭔지 모르겠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직은 그 답이 뭔지 모르겠다. 그거요. 좋은 예로 여러분들 초등학교 1, 2, 3 저학년 때 배웠죠. 자, 네모 더하기 2는 5라는 수식이 있어. 이러한 식에서 과연 네모에다가 뭘 집어넣어 주어야 2를 더하면 5가 될까? 당연히 답은 뭐야? 3이지요. 두 번째, 또 네모에다 뭘 집어넣어 가지고 곱하기 3을 했더니 12가 되었다. 이때 네모에 들어갈 수는 뭐예요? 그렇죠. 4죠. 4, 3, 10이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 이거 어떤 수, 즉 어떤 수에서 4를 뺐더니 6이 되어졌다. 어떤 수가 네모 속에 들어가야 될까요? 10이죠. 그래야 10 빼기 4 하면 6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여기 어떤 수에다가 5를 나누었더니 그 결과가 3이 나왔다. 그 어떤 수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15죠. 15 나누기 5 하면 3이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은 이 네모를 계속해서 쓰기에는 좀 번거롭죠. 번거롭기 때문에 이 네모 대신에 사용하는 숫자가 무엇이냐면은 영어에서 말하는 x를 써. x. 네모 대신에 뭘 써? x. 그러면은 네모 대신에 x를 써가지고 여기 있는 수식을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네모 대신에 뭘 쓴다고? x를 쓴단 말이에요. 원래 x는 영어에서 x는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쓰면 좀 번거로운 맛이 있으니까 x는 흔히 어떻게 많이 쓰냐면은 x 이렇게 x 그러면 이 수식을 x를 사용해서 다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x 더하기 2는 5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 다음 이 수식을 x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네모 대신 x를 쓰죠. x 곱하기 3은 12 이렇게 나타낸다 이거요. 그러면 이것은 x 빼기 4는 6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될까? 이 네모는 뭘로 쓴다고? 그렇지. x로 쓰고 나누기 5는 3 이렇게 쓴다 이거야. 그러면은 아까 여러분들께 제가 얘기했죠. 여기 네모에 들어갈 숫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3이죠. 여기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뭐예요? 4였죠. 그래야 4, 3, 12 맞죠? 여기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뭐예요? 10이었죠. 그래야 10 빼기 4는 6 맞지요? 여기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뭐였어? 15죠. 이때 네모에 들어갈 숫자들은 처음에는 몰랐다가 우리가 요 식을 보고 아 여기는 3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저희가 어때요? 알아낸 거죠. 이때 알려지지 않는 네모 속에 들어갈 그러한 숫자들을 무슨 수라 그래? 미지수. 그러니까 수학은 맨 처음에는 미지수였던 것을 풀어가지고 그 미지수를 알아내는 것이 수학이고 그것이 방정식 풀이인데 방정식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고 자 그러면은 x 더하기 2는 5라고 했어. 이 x라는 것은 네모를 나타낸다고 했어. 그러면 x가 무엇하고 같아야 이 답이 맞겠습니까? 그렇죠. x는 3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x는 뭐이 돼야 돼? 3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이 말뜻은 뭐예요? x하고 3하고 같단 말이에요. 어떤 조건에서?
x 더하기 2는 5라는 조건 하에서 x는 뭐이라고? 3이다 그 소리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2 더하기 3이 하나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 5가 있죠. 선생님이 만약에 2 더하기 3하고 5하고 같다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 주장이 맞아 틀려? 맞지요? 2 더하기 3은 5인데 그 5가 5하고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 주장은 맞는 주장이니까 동글뱅이 이렇게 치겠어. 가로 열고 동글뱅이. 그 다음 4 더하기 5라는 것이 하나 있고 8이라는 것이 하나 있어. 이때 이 두 개의 결과가 같다라고 선생님이 주장을 하면은 선생님이 주장은 맞아 틀려? 틀리죠? 4 더하기 5는 9인데 이게 8하고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선생님 주장은 어때? 틀리다 해서 X표를 치겠어. X표. 그 다음 6 곱하기 3이라는 식이 하나 있고 여기가 18이 하나 있네. 근데 만약에 이 둘이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참이요 거짓이요? 그렇죠. 참이죠. 12 나누기 4하고 5하고 같다 라고 주장을 하면은 이 주장은 거짓이죠. 왜? 12 나누기 4는 뭐예요? 3이죠. 근데 그 3하고 5하고 같다 했기 때문에 틀린 주장이죠. 그 다음 4가 3보다 크다. 이것은 참이요 거짓이요? 참이지요. 근데 이건 뭐야? 11이 10보다 작다. 이것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거짓이니까 X표 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x 더하기 2가 5일 때 x는 3이더라. 이 주장은 맞아 틀려? 맞죠? 이 주장은 어때요? 맞다 이거야. 그 다음에 x 곱하기 3은 12라고 했을 때 이 x는 뭐겠습니까? 4죠? 이 주장은 맞아 틀려? 맞지요? 그 다음 x 빼기 4가 6과 같다. 이때 x는 10이더라. 이 주장은 맞아 틀려? 맞지요? 그 다음 x 나누기 5가 3과 같다고 했을 때 x는 15와 같더라. 이 주장은 맞아 틀려? 맞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네모를 x로 나타내는 연습을 해가지고 과연 그 x값이 얼마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암산으로 계산을 해냈어요. 암산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해왔으면은 지금부터 선생님이 또 색다른 주장을 한번 해볼 거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3하고 1 더하기 2는 같다. 이것은 참이지요.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거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수식, 등식, 부등식, 방정식 이런 말 뜻이 뭔 뜻인 줄 알고 있는 사람. 자, 먼저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 뜻부터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인간을 세 부류로 한번 나눠 보겠는데 어떻게 나누려고 하느냐면은 여기에서 황인종, 그 다음에 또 뭐야? 백인종, 그 다음에 흑인종. 이렇게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누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었을까요? 달리 말하면은 분류 기준이 뭘까? 피부색이죠? 피부색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말 맞는가 틀린가 한번 봐보세요. 황인종은 인간이다. 맞아 틀려? 맞죠? 그 다음 백인종은 인간이다. 맞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인간을 나누긴 나누는데 분류 기준을 대륙별 거주지로 한번 나눠 봅시다. 그러면은 인간을 대륙별 거주지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아시아인, 유럽인, 아프리카인, 아메리카인, 오세아니아인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지금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점으로 인간을 한번 분류시켜 봤구나 라는 것은 분류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기준을 정할 수가 있어. 또 인간을 성별로 나누고 싶다. 즉 분류 기준이 성이다. 그러면 어때요? 인간을 나눌 때 남성과 여성 이렇게 나눌 수 있어. 마찬가지로 수식을 지금 우리가 나누려고 그래. 수식을
어떻게 나누려고 하냐면은 하나가 등식이 있고 또 하나가 부등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분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그걸 알아봐야 되겠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일단 등식이 뭔지 부등식이 뭔지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수학에서 등식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식 하나, 둘, 셋, 네 개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 네 개의 수식은 한결같이 뭘 포함하고 있어요?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거 전부 다 이퀄이거든요. 이 표시를 한국말로는 등호라 그래요. 등호. 그런데 영어로는 이 표시를 이퀄이라 그래요. 이퀄. 그런데 등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식으로 이루어진 식을 무슨 식이라 그래? 등식이라 그래. 이거 한번 보세요. 2 더하기 3은 5하고 같더라. 이러한 수식이 있죠. 이러한 수식은 등호로 딱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식이라 그래? 등식. 그렇죠. 그러면은 같다는 등호로 연결되지 않고 더 크다, 더 작다 이러한 기호를 사용을 해서 연결된 수식을 부등식이라고 그래요. 좋은 예로 이거 한번 봅시다. 이 수식 같은 경우는 한번 봐보세요. 4가 3보다 크다 이러한 표시로 되어 있죠. 크다, 작다 이러한 이 표시하고 이 표시를 부등호라고 불러요. 부등호, 부등호. 그러면 이 수식에는 등호가 있어 없어? 등호가 없죠. 여기 등호 크다, 작다 이런 걸로만 돼 있죠. 이러한 수식을 무슨 수식이라고 하냐면은 부등식이라고 해요. 수식을 등식과 부등식으로 나눴을 때 이것을 분류 기준은 무엇일 것 같아? 등호, 등호의 성립 여부. 등호의 성립 여부라고 해놓으니까 이 말이 뭔 뜻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 등호라는 것은 같다 이 표시가 등호라고 했고 더 크다 작다 이런 표시들을 부등호라고 했죠. 그런데 등호가 성립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수식이 참이다 그 말이야. 수식이 참이 될 때 그 수식은 성립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봐봐 2 더하기 3은 5이다. 이 수식은 참이지요. 이러한 수식은 성립한다. 그 소리예요. 알았죠? 또 뭐야? 4 더하기 5는 8이다. 이것은 거짓이죠. 거짓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6 곱하기 3은 18이다. 이것은 수식이 어때요? 참이죠. 수식이 참이기 때문에 6 곱하기 3은 18이라는 수식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12 나누기 4는 5이다. 이것은 성립해야 안 해. 거짓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 앞으로 이 성립이라는 말은 잘 알고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미리 적어 놓았다시피 여기도 어때요? 성립한다 할 때 성립이라는 말이 있고 여기도 성립한다라는 성립이라는 말이 있고 여기도 성립한다, 성립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성립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 수식이 참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까 황인종을 인간이라고 해도 그것은 참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등식은 수식이다 이 말 어때요? 이 말도 당연히 맞아. 부등식은 수식이다 이 말도 맞아.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이제 방정식을 공부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졌어. 방정식. 여기서 방정식이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수식이 미지수를 포함한 것. 즉 미지수를 포함한 수식을 무슨 식이라고 해?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x 더하기 5는 7이야. 여기서 알려지지 않는 숫자는 뭐야? x죠. 여기서 x가 뭐가 되어야 x 더하기 5 하면 7 될 것 같아? 2가 돼야 될 것 같죠? 즉 여기에서 x는 뭐 2가 돼야 될 것 같다 그 얘기야. 이처럼 수식에 미지수인 x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수식을 무슨 식이라 그래?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미지수를 포함을 하고 있는 수식을 방정식이라고 했어. 그런데 방정식은 등호를 포함하고 있으면 방정식은 동시에 또 뭐라고도 불러? 등식이라고도 불러. 등식이라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황인종이라고 해도 맞고 아시아인이라고 해도 맞죠? 어떤 관점에서 그 사람을 불렀느냐라는 것만 달라. 수식도 그 수식에가 미지수가 있냐 없냐라고 얘기를 할 적에는 방정식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수식을 뭐라고 불러? 방정식이라고 불러. 이 수식은 등식이다 라고 얘기해도 되고, 이 수식은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 그러면 3은 1 더하기 2하고 같다 라고 했을 때 이 수식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요. 참이고 동시에 3은 1 더하기 2라는 이 수식은 성립한다 라고 말해도 돼 안 돼? 되죠? 그러면 이거 한번 봐보세요. 3은 1 더하기 2하고 지금 같다고 표현을 해 놓았어. 그런데 이 등호를 중심으로 좌측에 있는 것을 좌변이라 그래. 등호를 중심으로 우측에 있는 것을 우변이라 그래. 그러면 좌변과 우변을 다 통틀어서 뭐라 그래? 양변이라 그래. 양변이. 그러면 이거 한번 보세요. 3은 1 더하기 2하고 같다. 여기에서 우리가 똑같이 그냥 아무런 숫자, 똑같은 숫자를 한번 더해줘 보려고 그래. 어떤 수를 더해줘 볼까? 7자를 한번 더해줘 봅시다. 괜히 그냥 7자를 한번 더해줘 봤어. 자, 더하기 7. 양쪽에다 똑같이 더하기 7을 했어. 양쪽에다 똑같이 더하기 7을 해주면은 이 수식은 참이요 거짓이요? 봅시다. 3 더하기 7 하면 10이지요. 이거 계산하면 뭐야? 10이요. 1 더하기 2 더하기 7 계산하면 뭐야? 10이죠. 요 10하고 요 10하고 어때? 같지요? 같기 때문에 이 수식은 참이요 거짓이요? 참이지요. 즉 이 수식은 성립한다 그 얘기요.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한번 말로 풀어서 표현해 봅시다. 자, 등식의 양변에, 등식의 양변이라는 것은 좌변, 우변이요.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그 등식은 성립한다. 지금 등식의 양변에 우리는 같은 수 무엇을 더했습니까? 같은 수 7을 더했죠. 같은 수 7을 더해도 그 등식은 여전히 성립해야 안 해? 성립한다 그 얘기예요. 이거 등식의 성질 첫 번째 거 알아둬야 됩니다. 등식의 성질 첫 번째 것이 뭐예요? 등식이 있을 때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줘도 그 등식은 여전히 어때? 성립하더라 그 말이야.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런 문제 한번 봐볼까요? 3은 3하고 같아. 이건 등식이야. 3은 3하고 같은데, 근데 요번에는 양쪽에다가 다른 수를 한번 더해보자. 여기다가는 1 더하고 여기다가는 2 더하면은 이 수식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3 더하기 1하면 여기는 4죠. 3 더하기 2하면 이것은 뭐야? 5죠. 4하고 5하고 같아 틀려. 다르죠. 그러면 이 수식은 성립해야 안 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반드시 여기에다가 1 더했다면은 여기에다가도 반드시 무엇을 더해야 돼? 똑같은 수 1을 더해야만 그때서야 어때? 4 더하기 4는 4하고 같다 해서 등식이 성립해야 안 해? 성립한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자
5는 5하고 2 더하기 3하고 같다. 이것은 참이요, 거짓이요? 참이죠. 이건 참이요. 즉 5는 2 더하기 3, 이 수식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이번에는 이 등식의 양변에 똑같이 무엇을 한번 빼보려 하냐면은 똑같이 1을 빼줬어. 똑같이 1을 빼줘도 등식이 성립해 안 해? 5 빼기 1하면 4죠. 2 더하기 3 빼기 1하면 여기도 뭐요? 4죠. 즉 여가 4이고 여기도 4이기 때문에 등식이 성립해 안 해? 성립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그 등식은 성립해 안 해? 성립한다 그 말이요. 아까는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그 등식은 성립했는데 여기서는 똑같은 수를 어때요? 빼도 그 등식은 성립한다 이거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또 6은 6하고 같다. 그러면 이것은 참이요, 거짓이요? 참이지요. 근데 6은 6하고 같은데 이번에는 양쪽에다 똑같이 8을 한번 곱해볼까요? 8을. 그러면은 좌변은 뭐가 돼? 6, 8에 48이죠. 우변은 뭐가 돼? 48이죠. 좌변과 우변이 같기 때문에 성립해 안 해? 성립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은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그 등식은 성립한다. 이 말은 참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등식의 양변에 더해도 그 등식은 성립하고 빼도 그 등식은 성립하고 곱해도 그 등식은 성립한다. 세게 했죠. 이번에는 뭐가 될 것 같아? 나누어도 그 등식은 성립한다. 그 할 차례죠. 그 한번 보세요. 8은 8하고 같다. 이것은 뭐요? 참이요, 거짓이요? 참이죠. 이건 참이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한번 해보려고 하냐면 여기서 8 나누기 양쪽을 똑같은 수로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 똑같은 수 2로 나누었단 말이야.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나누어도 그 등식은 성립한다겠죠. 보세요. 8 나누기 2하면 얼마예요? 4지요. 8 나누기 2하면 뭐예요? 4지요.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나누어도 그 등식은 성립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일단 끝났어요. 수업을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 등식에다 같은 수를 더했고 같은 수를 빼고 같은 수를 곱하고 같은 수를 등식에다 양변에 똑같이 그렇게 나누어도 그 등식은 다 어때? 성립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을 잘 들으셨으면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요. 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